복음 통일을 기도하며 탈북민과 성도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가 열렸습니다. 30년 동안 도시와 농촌교회가 함께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기념 예배가 전북 완주 이서면에서 열렸습니다. 여의도 한 개척교회에서 라면을 통해 직장인과 지역민들을 섬기는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온천제일교회가 6.25 참전용사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 단체들이 연달아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복음 통일을 기도하며 탈북민과 성도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한 삶을 나누며 모두의 기도로 복음 통일을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용 기자입니다. 인천에 사는 초등학생 김현민 군. 북한에 있는 이모를 그리워하며 적은 편지를 낭독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모도 요성이도 우리랑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가족을 향한 절절함이 묻어나는 이곳은 2025 범민족 연합통일 대축제 현장. 복음 안에서의 통일을 주제로 탈북민과 북한 선교 사역자 또 일반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 변화한 각자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의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지럽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항상 중요하게 그걸 제일 많이 저는 체험했어요. 행사를 총괄한 향연교회 서경화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탈북민들은 복음 통일을 위한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남한 땅에서 한국교회와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며 연합을 준비하는 주관자들입니다. 행사 공간을 제공한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는 축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녘 땅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이 강대상 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이어서 제가 성도님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북녘 땅을 향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 탈북민과 성도들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현장. 국내 3만여 탈북민이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길 염원하며 복음 통일을 바라는 눈물과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도시와 농촌교회가 30년간 신앙과 선교로 깊은 연대를 이어온 의미 있는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도시교회인 향인교회와 농촌교회인 들녘교회는 지난 199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꾸준한 협력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전북 완주군 이서면 들녘교회에서 열린 30주년 예배 현장을 김승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완주 이서면에 위치한 들녘교회. 30년 동안 도시와 농촌교회가 함께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기념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졌습니다. 향민교회와 들녘교회의 도농선교협력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예배에는 구티비 정혜연 호남전북 본부장을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유이태 완주군수 등 지역 인사들도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습니다. 함께 걸어온 또 함께 걸어갈 참 좋은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예배는 향민교회 한문덕 목사와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의 공동 설교로 진행됐습니다. 한문덕 목사는 하나님 뜻 아래 걸어온 이 아름다운 사역을 앞으로도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나갈 미래의 자세를 강조했고, 이세우 목사도 농사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심정을 전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모하며 연대의 발걸음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두 교회 집사 사역자들이 도시농촌 선교협력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고, 기념 현판 봉헌과 축하 공연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도시는 농촌을 이해하고 또 농촌은 도시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1년 내내 그런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가 더 발전적일까를 세미나도 하고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 1년 내내 하려고 합니다. 향림교회와 들녘교회의 연대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생태, 교육, 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도시교회인 향림교회는 들녘교회가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소비하며 농촌 경제를 뒷받침했고, 양교회 교인들이 함께 농촌 봉사활동과 수련회,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부방 운영 등에 참여하며 선교 협력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농촌교회뿐만 아니라 도시교회에게도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지금 또 특별히 농촌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 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앙 연대와 생태적 책임을 실천해온 향림교회와 들녘교회. 이 같은 연대는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품고 농촌교회는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여의도 한 상가 개척교회에서 라면을 통해 직장인과 지역민들을 섬기는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십자가와 성경책 없이도 라면으로 예수님의 쉼과 위로를 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 내리는 여의도 한 상가교회로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직장인들은 1시간 남짓 짧은 점심시간이지만 제1회 한강라면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의도 주민들도 섬기고 직장인도 섬기는 두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하다가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좀 준비하게 됐고 기획하게 됐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섬길교회 박경준 목사는 2019년 1월 교회를 개척한 뒤 여의도 인근 직장인들이 영적 충전과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안식처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 종교부 지원 사업을 보게 됐고 십자가와 성경책이 아닌 라면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강 라면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모인 섬길교회 성도들은 라면과 치킨, 과일과 미니 붕어빵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직장인들도 여기 와서 쉼없이 기도할 수도 있고 목사님께서 또 직접 가셔가지고 거기 또 예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의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20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첫날 우천 관계로 교회 내부에서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한강은 아니지만 함께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직장인들에게는 일상의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 직장인들한테는 한 8시간 갇혀있는 것보다 이렇게 점심시간 이용해서 산책도 하고 특히 이런 모임이 있으면 사실 저는 힐링을 받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최 측은 힘드시겠지만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지치고 이제 영적으로 좀 고갈된 마음들이 사실 신우의 모임을 통해서 좀 다시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박 목사는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직장인들을 향한 교회의 섬김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의도의 직장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교회가 저렇게 섬기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섬길교회는 오는 2027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한강 라면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며 여의도 직장인들을 위해 매월 마지막 금요일 신우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온천제일교회가 지역 내 6.25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석진 담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 75년 전 발발한 전쟁 속에서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지켜졌다며 이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국가와 교회가 우리의 노고를 기억해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한 일이 없었는데 이 좋은 선물과 이런 많이 주시 너무 고맙습니다. 온천제일교회는 매년 6월 25일을 앞두고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사랑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 미국이 개입하며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 단체들이 연달아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YMCA 등 68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불러왔고 양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도 우리는 성서를 믿는 이들이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폭력을 성서의 이름으로 정당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리얼미터가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59.3%로 나타났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과 증시 상승이 긍정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불안은 지지율 흐름에 부담을 준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엔 안규백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민간 출신 국방장관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처음입니다. 노동계와 전문가 인사가 중용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는 추후 발표될 예정으로 대통령실은 머지않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2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한국전력은 23일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전기 생산에 드는 연료값 변동을 반영해 분기마다 조정되는 항목입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도 변동 없이 유지돼 전체 요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기존 할인율이 유지되며 실제 인상액은 각각 100원, 50원입니다. 이번 인상은 서울시가 지난해 예고한 조치로 물가 억제 기조 속에 미뤄졌던 계획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0원으로 동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과 내수 침체 속에서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동결 수준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23일 발표한 2024 아시아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월별 평균 기온이 여러 차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 6월, 8월, 9월 기온은 평년 대비 최대 4.2도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가량 빠르다며 한반도 역시 기후위기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21일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에 개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전날의 공습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미드나이트 해머로 명명하며 정밀 유도무기 75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21일 이란의 3개 핵시설을 공습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군사적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을 비판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에서는 외교적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의 사용자 로그인 정보가 최대 160억 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 사이버뉴스는 유출된 계정 정보가 담긴 데이터 세트 30개를 최근 다크웹에서 확인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매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프라이드먼스 축제 분위기가 예년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직후 반동성애 관련 정책을 펼치자 기업들이 후원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행사 예산은 300만 달러가 넘었지만 올해 예산은 약 30만 달러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 집권자민당이 내달 20일 치러질 참의원 선거 전초전으로 평가받은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전체 127석 가운데 21석을 얻어 역대 최소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열린여당 공명당과 합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구심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모레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5도, 광주와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은 종교 탄압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복음의 빛이 절실한 영적 사각지대입니다. 인권 탄압과 세뇌교육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기독교 복음은 참된 자유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데요. 영적 기반을 마련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 사역 중 북한 선교는 필수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